저는 결혼 2년차 동갑내기 신혼부부 새댁이에요. 지난 황금 연휴에 친구네 펜션에 놀러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친구 전화를 받고 나름 받아쳤는데 무슨 유치원 아이 대하듯 선심 쓰듯 하니까 이런 거 좋게 얘기해 주는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분하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루다가 출근하자마자 도둑컴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글이 다소 산만하거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보건 전문대를 나와서 병원 업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안팀 과장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고 병원을 관두고 좀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에 있는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고 내려가서 바로 둘째가 생기고 재작년에는 셋째까지 낳았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와서 연락이 끊겼던 저와 제 친구들과 올해 초쯤부터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연락이 끊겼을 당시 친구네 펜션 주소로 청첩장과 편지를 보냈고 문자로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결국 연락 한 통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았던 친구죠. 하지만 아마 마음이 힘들 때라서 그랬겠구나 이해를 했었고 연락이 왔을 때 반갑게 친구의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가 갓 태어나서 장거리로 차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저는 그 상황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휴에 신랑이랑 연차 내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결혼 선물 겸 자기네 펜션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며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 지역은 남편도 처음이라 잘 됐구나 싶어서 근처 관광지도 알아보고 친구네 아기들 선물도 준비해서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저녁 10시라서 친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죠.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펜션이라서 솔직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펜션에 도착을 해서 친구네 부부와 인사를 하였고 친구의 남편이 짐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사온 치킨과 맥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처의 차로 10분 안 되는 거리에 둘레길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을 해먹으니 오전 10시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나섰고 일정대로 관광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숙소에 바비큐 거리를 장을 봐서 돌아왔죠. 친구네에 숯불과 쌈, 채소, 텃밭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과 쌈, 채소는 친구 내 걸 쓰면 되겠다 생각했고 저희는 고기와 자잘한 것들을 전부 사갔습니다. 아무튼 큰 별탈 없이 다 같이 즐거운 자리를 가졌고 저녁 10시쯤이 다 되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네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저희 부부는 또 등산을 가려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코스로 올라갔는데 산 중간쯤 갔을 때 대략 오전 8시 정도쯤이었나?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아침 다 같이 먹고 싶어서 차려놨다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시간이 9시쯤 되었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상차림을 좀 도우려고 하니까 친구의 남편이 저희 신랑한테 반말로 이거나 들고 나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에 이미 밥 먹을 준비를 다 마쳐놨던데 바깥에 있는 평상에서 먹으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즉석 밥, 즉석 보거국과 미역국 그리고 즉석 미트볼에 즉석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해뒀더군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거였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가 아침부터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기서만 있으려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같이 놀러 가겠다고 저희를 따라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친구랑 친구네 막내와 같이 4명이서 함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아이 때문에 이렇다 아이 때문에 저렇다 이러면서 어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도 차에서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드라이브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배가 출출해질 때쯤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찜닭을 먹고 나서 유명한 절로 향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친구가 또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드릴 겸해서 절에는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분가량을 있다가 너무 더운 탓에 아기가 걱정돼서 바로 차에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냉동 삼겹살 5kg를 제가 샀고 숙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으려고 어제처럼 바비큐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고 어제 먹다 남았던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쓰다 남은 재료로 먹다 보니 고기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좀 부족했고 고기나 많이 굽자는 생각에 고기를 올리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몸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더니 제 남편에게 무슨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와이프 몸 관리 좀 잘 시키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기를 올리려던 걸 뺐더니 냉동실에 다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성인 4명에 유치원생 2명 총 6명이서 한 근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남편과 그날 가지 못한 곳 중에 꼭 가고 싶은 곳 2곳을 추려서 내일 집으로 갈 때 들렸다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이라서 일요일에 무리해서라도 다 둘러보고 느즈막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집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던 거죠. 아무튼 기왕 멀리까지 온 김에 월요일에 좀 늦게 집에 가더라도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을 수정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보니 저녁 9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길래 남편이랑 같이 차 끌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봉지라면이랑 소세지 그리고 팩으로 든 와인을 사서는 숙소로 돌아와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잠자리를 봐준다면서 저희 방으로 오더니 뭔가 표정이 좋지가 않더군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날 밤 잠에 들었고 다음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아침 9시쯤 밖으로 나가봤더니 친구네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저희를 제외하고는 한 팀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도 괜찮은 건가 싶었지만 피곤했나 보다 했죠. 괜히 깨우면 민폐일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일정도 있고 올라가야 할 길이 멀어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깨우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니 누가 봐도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나가시려고요? 1시 퇴실인데 더 쉬지 참 부지런하시네 라고 하더니 저희가 묵었던 방 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친구네에게 선물을 주고 가려고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빼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시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선물을 바닥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하루치 숙박비 정도의 조금 더 돈을 보태서 20만 원을 줬고 큰아이들 물놀이 용품과 막내 아이의 여름 내복과 우주복을 선물로 줬죠.
그제서야 제 친구도 부스스하게 나와서는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어서 챙겨주길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과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친구에게는 괜히 자는데 잠을 깨울까 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톡을 보냈고, 밀렸던 집안일과 장을 보러 갔다 왔더니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확인해 보니 제 메시지를 읽고서 답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많이 바빴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냉담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저희 부부가 아직 어리긴 한가 보다라고 했다면서 말해주더니 저희가 철이 없다고 하길래 친구가 저희 편을 들어주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빴던 선생님 말투로 말이죠. 그러더니 자신이 저를 생각하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지 남들은 그냥 뒤에서 욕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하고 말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행동 조심하라고 하더니 새겨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친구와 친구 남편의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하나하나씩 다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우선 첫날에 밤 10시에 늦게 도착했던 거랍니다. 저희가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토요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해서 칼퇴하고 바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개인 가정집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펜션이었기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도 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저희가 늦게 온 탓에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친구 남편이 피곤해했다네요. 그러면서 어른 배려를 전혀 안 했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른이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뵈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남편인데 어른 대접할 자리는 아니지 않아? 그러자 친구는 아 그래 대충 대답하고는 넘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말꼬리 잡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위해서 친구가 아침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나갔답니다. 그날 저와 남편 방에서 즉석밥에다가 3분 카레로 대충 밥을 때우고 나갔죠. 근데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원래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펜션 주인인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애들처럼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또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더군요. 바비큐를 먹을 때 친구 남편이 참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건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 좋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 남편이 화가 난 건 나무에 불씨가 꺼져가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어른 공경을 전혀 안 했다네요. 나무가 금방 불이 꺼져서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했는데 참나무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 키는 친구 남편의 허리춤에 고리를 끼워서 차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꺼내오겠다고 해야지 어른 공경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 공경이란 말도 너무 황당하고 웃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건 형님 대접을 생각했던 거겠죠? 나이 차이가 고작 해봐야 4살 차이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형님 대접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으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장작을 가지러 갈 때면
저희 남편은 장작을 넣기 편하게 불판 건져서 들고 있거나 옮겼고, 나무를 집어넣으면 토치로 불 키우고 했는데 그건 뭐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등산 중에 친구 연락을 받고 돌아왔던 때를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행동이 너무 애 같았다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지 자식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다 드러나 보자 싶어서 말해보라고 했죠. 자신이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차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야 한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앞서 말했듯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산 정상까지 가려고 했음에도 등산 도중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고마운 마음에 계획을 취소하고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서로 몰랐으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친구는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잘 잤냐고